자, 2단원 레벨 1 한번 봅시다. 1번부터 바라본다면 1번부터 바라본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거기에 n이 개수로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요. 두 근일 각각 알파 n, 베타 n이다 라고 한데 그럼 뭐 쓰고 싶어? 근과 계수의 관계 쓰고 싶죠. 그래서 알파 n 두 근의 곱을 쓰겠습니다. 두 근의 곱만 물어보고 있구만, 맞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은 뭐예요? 왜 이러노? 두 근의 곱은 n 제곱 빼기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근의 곱 근과 계수관계 써서 여기다 대입한다. 그러면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 n 빼기 2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빼기 2 곱하기 n 플러스 2 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급수를 계산할 때는 항상 짠다. 리미트 시그마로 항상 잽니다. 항상입니다. 단 등비급수 빼고요. 알았죠?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이걸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리미트 시그마로 잽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되는 거고 k는 3부터 n까지 그리고 문자는 k 빼기 2, k 플러스 2 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수원에서 배운 형태가 되는 거고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니고 자연수 거듭제곱 거듭제곱 모양도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소거형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럼 이걸 소거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빼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대표적으로 부분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는 뒤에서 앞에 거 뺀 것 분의 1, 그 다음 앞에 것 분의 1 빼기 뒤에 것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저 앞에 갖다 버리고 그 다음 이거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 빼기 2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하면 3부터 넣는 거다. 3 넣으면 1 빼기 5분의 1. 자, 이렇게 괄호 쳐서 난 3 한 개 넣은 거예요 라고 구분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 넣었다. 2분의 1 빼기 6분의 1. 없어진 규칙이 되게 빡세네요. 자, 그 다음 5 넣었다. 그럼 3분의 1 빼기 7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빼기 8분의 1. 그 다음 5분의 1 빼기 빡세다. 5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나 웬만하면 다 쓸랬는데 안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도 써야 됩니다. 맞죠? 근데 웬만하면 다 써야 되는데요. 진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 안 써도 되는 이유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2개 정도 쓰겠습니다. n 넣었을 때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n 빼기 1 넣은 건 n 빼기 3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 빼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게 마무리 될 것이다. 자, 그럼 없어지는 규칙이요. 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칸 띄고 앞, 그 다음 뒤 하나 둘 세 칸 띄고 앞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없어질 것이고요. 요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뒤에는 왜냐면 앞에는 몇 개 남습니까? 4개 남겠죠? 그럼 뒤에도 없어져서 4개 남는단 말이야. 자, 뒤에 거랑 앞에 거랑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앞에 것들 다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게 4개가 남았어. 그럼 이 뒤에 이 4개가 이렇게 남는 건데요. 안 쓴 이유는 어차피 리미트 n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자, 예상해서 써보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남을 것이고 얘는 뒤에서부터 4개 쓰겠습니다. n 플러스 2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 그 다음에 n 빼기 1분의 1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알겠죠? 이런 규칙들을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선생님처럼 확실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통분해주면 돼요. 그럼 통분하면 12분의가 되겠죠. 그럼 12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고 이거 두 개 사면 10, 13, 25가 되겠네요. 내 앞에 뭐가 있어? 4분의 1 있으니까 최종 답은 3번이 되겠다. 어우 빡세라. 자,
자, 2번 봅시다. 2번으로 넘어가면 잘 봐. 우리가 급수에서 나오는 명제가 한 개 있다라고 합니다. 급수에서 나오는 명제가 한 개 있다. 그게 뭐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항의 극한은 무조건 0이다라는 거. 이게 하나 명제가 있다라고 했어. 역은 성립해야 하네? 안 하죠. 리미트 an이 0이다라고 해서 급수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an이 n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우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지만 급수는 이거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생각해줘. 그럼 이 명제를 언제 쓰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선 이 명제를 왜 쓰는 건데가 궁금할 거야. 우리는 분명 급수에 대해서 줬는데요. 급수가 수렴한다, 4로 수렴한다를 줬는데 결론적으로 질문은 이게 극한이란 말이야. 여기 합의 표현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명제를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4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페이크입니다. 4가 되든 뭘든 상관없어요. 수렴했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그 급수의 일반항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an 빼기 3n 빼기 1 얘는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식이 되게 얄궂게 복잡하게 나왔잖아. 나는 an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거든. 그러려면 이걸 분배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할 수 없어요. 각각이 수렴하는지 아닌지 모르고 따지기도 귀찮고. 그러려면 bn으로 치환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bn은 0으로 수렴하는구나라는 bn에 대한 정보는 있어. 근데 an에 대한 정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턴 an을 쓰지 않겠다가 되는 거야. bn으로만 쓰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n 플러스 1분의 an 빼기 3n 빼기 1은 bn이 되는 거고 양변에 이걸 곱해주면 an 빼기 3n 빼기 1은 bn 2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an은 b 이렇게 할까? 2n 플러스 1 bn 플러스 3n 플러스 1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an은으로 정리한 이유가 뭐야? an 대신에 이제부터 뭘 쓸 거다? bn을 쓸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제곱 플러스 3분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an에다가 2n이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 다 2n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4n제곱 플러스 2n bn 그 다음 6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것끼리 우리는 이 분수 모양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계산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bn이라는 게 극한을 씌웠을 때 0이다라는 사실,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복잡한 모형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5n제곱 플러스 3분의 4n제곱 플러스 2n에다가 bn 플러스 5n제곱 플러스 3분의 6n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리미트 이렇게 분배 가능한가 봤을 때 얘는 수렴하죠. 그 다음 얘도 수렴하나? 네, 얘도 수렴합니다. 또 어떻게 바꾸면 5n제곱 플러스 3분의 4n제곱 플러스 2n 곱하기 bn 이렇게 바꿨을 때 bn은 지 혼자서 수렴하니까요. 이놈도 수렴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됐나요? 그럼 리미트는 결론적으로 얘놈, 요놈, 요놈한테 다 분배가 돼서 요놈 계산해주면 5분의 4가 될 것이고 요놈 계산해주면 0이 될 것이고요. 요놈 계산해주면 5분의 6이니까 결론적으로 5분의 6이 최종 답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중요하죠. 자, 급수는요 결론적으로 극한입니다. 극한의 성질을 끌고 오셔야 돼요. 극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배 가능한가요? 아니요. 언제 때만 각각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만. 그러면 얘는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나? 몰라요. 그래서 분배 가능 불가능? 절대로 불가능. 그러려면 우리는 치환의 방법을 쓴다는 거.
1단원에서도 치환을 썼었습니다. 치환은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투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극한 단원에서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걸 CN, 여기에서는 D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수 CN은 수렴해요. 급수 DN은 수렴해요. 그러면 CN과 DN의 정보는 알아요. 근데 AN과 BN의 정보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AN과 BN을 쓰지 않겠다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AN 빼기 3BN은 CN이고 그 다음에 3AN 빼기 BN은 DN이니까 연립을 이용해 AN과 BN을 CN과 DN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3배 하겠습니다. 연립을 위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거 두 개를 빼준다라고 하면 8BN은 DN 빼기 3CN이죠. 그럼 따라서 BN 대신에 나는 마이너스 8분의 3CN 플러스 8분의 1DN으로 쓸게요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3AN은 조금만 암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3CN 플러스 8분의 9DN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나는 AN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1CN 플러스 8분의 3DN으로 대체해서 쓸게요. 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정확한 원리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거, 힌트를 준 거, 거기다가 AN과 BN을 CN과 DN으로 표현한 식으로 대체를 하면요. 두 개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CN,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4, 2분의 1 DN의 급수가 되는 거고, 자, 이제는 분배 가능, 불가능? 가능. 왜? CN도 DN도 수렴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P로 대체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DN은 10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5가 되겠다. 그게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P는 마이너스 2 따라서 P는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 맞나요? 이거 표현 자체를 필히 알아야 된다. 자, 여기가 뭐 대표적인 두 개만 설명해 줄게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상수다. 혹은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등차를 얘기하죠. 밑에 건 등차 중앙입니다.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상수다. 혹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이건 등비가 되겠죠. 이 밑에 거는 등비 중앙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 표현은 요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AN은 공비가 5분의 3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등비 수열이다. 그럼 급수랑 합쳐지면 개땡큐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럼 AN을 나는 설정을 할 겁니다. 첫째 항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할 거고요. 뭐 이게 A라고 한 거죠. A라고 할 거고요. 그럼 공비가 5분의 3의 n-1승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급수를 취할 건데 AN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AEN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5분의 3의 2n 빼기 1승이 된다. 중요한 거 나왔네요. 수원에서도 그 다음 등비 지수함수에서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n의 개수 혹은 지수함수 x의 개수는 1로 만들어져야 및 혹은 공비로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습관을 가져. 특히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n의 개수는 무조건 1이요. 개수를 1로 만들어준다는 습관. 그럼 얘는요. a 곱하기 5분의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5분의 3의 2n승으로 먼저 째주시고요. 얘는 3분의 5a 곱하기 25분의 9의 n승이 되겠죠. 됐나? 지수가 굳이 n 빼기 1승이 아니어도 돼. 그냥 n의 개수를 1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정리 끝났으면 급수를 씌워주죠. 이게 n이 1부터인지 확인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등비 수열 합 공식을
등비급수의 공식을 수렴하는 모양만 다 됐으면 1 빼기 r분의 a로 많이 외웠을 건데 선생님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외웁니다. 이 식의 모양을 보고 첫째 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키는 게 첫째 항입니다. 얘 n한테 일러라 라고 하는 게 첫째 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모양은 맞니? 한번 보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뭐다? 수렴,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되는 거죠. 첫째 항이 0이어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수렴하는 모양이 맞으니까 다시 공식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은 얘가 아니다. 첫째 항은 n에 뭐 넣은 게 첫째 항이다? 얘가 시키는 거 1 넣은 게 첫째 항이다. 그래서 3분의 5a 곱하기 25분의 9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만 약분하고 그냥 분모 분자에 2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5 빼기 9분의 5a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16분의 15a가 남겠죠.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30으로 수렴했어요. 그럼 양변에 15, 15 날려주면 최종적으로 A는 32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셨죠?